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2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경제통계국 서정석 금융통계 팀장님이 해주시겠고 같은 팀 담당자들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통계팀 서정석 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 2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사분기 가계신용 편제 결과는 잔액과 증감액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사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748조 9천억 원, 판매신용이 113조 9천억 원입니다. 2사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 대비 9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이 증가한 것은 주택거래 회복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판매신용의 감소세가 계절 요인으로 둔화된 영향입니다.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구성 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현황에 대해 전분기 말 대비 증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은 2사분기 중 10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가 회복하며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4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은 수요가 줄며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위축 등으로 전 분기말 대비 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절 요인 및 증권사 신용 공여 증가 등으로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이 4조 원 늘어난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6조 5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등은 1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의 감소폭은 줄어들며 가계대출이 증가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이 모두 줄며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영향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기타 대출에 해당하는 비주택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4조 2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기타 금융기관 등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 증가하고 예금 취급 기관으로부터의 정책 모기지 양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타 대출은 증권사의 신용 공여와 보험사 약관 대출 등이 늘며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6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할부 금융회사의 할부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로 할부 금융원 판매신용이 감소하였으나 계절 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늘어나며 전체 판매신용의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1사분기 잠정 통계 수치는 기초자료 보완 등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분기 중 가계신용은 기존 13조 7천억 원 감소해서 14조 3천억 원 감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2023년 2사분기 가계신용 증가 전환 배경과 이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사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 대비 9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4사분기 17.4조 원 증가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증가 전환에 대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계신용이 증가로 전환된 것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판매신용의 감소세가 계절 요인으로 둔화된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2, 4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 4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2020년, 21년 중 분기별 30조 원 이상 증가한 시기 및 2010년, 19년 중 분기 평균 20조 원 증가한 시기 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규모이고 최근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 등 관계 당국에서 주목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한국은행과 정부 등 관계 당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이미선 기자입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주담대가 크게 늘었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50년 주담대 같은 경우 농협은행, 시중은행 등이 7월 이후로 지금 그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4분기 저희 가계 신용통계, 가계 대출에는 포함되어 그 일부 이제 수여분이나 아니면 수여분의 1월달에 이제 대출을 출시했었고요. 50년 주담대를. 그리고 대구은행이 6월에 출시했는데 이제 시중은행은 7월 이후에 출시했기 때문에 2, 4분기 지금 가계대출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 4분기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 가계대출 실태 은행별 실태 점검에 지금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대응에 나서면서 나서고 있고 또 뭐 일부 은행들은 이미 이제 한도를 채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연령을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3, 4분기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네, 조지원 기자님. 네, 서울경제 조지영 기자입니다. 그 팀장님 설명해 주실 때 그 주담대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정책 모기지 같은 것보다는 그 개별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인지 좀 이 배경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네. 그 다음에 기타 대출에서 그 증권사 신용 공여가 증가해서 이제 감소세가 둔화됐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증권사 신용 공여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인 건지 좀 궁금하고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금융 당국에서 실태 점검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 3분기 이후 이거 뭐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 3분기 이후로도 이 지금 증가세가 계속 될 거로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개별 주담대부터 설명을 드리면 개별 주담대는 그러니까 은행의 일반 개별 주담대와 그리고 정책 모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별 주담대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별 주담대에서 이제 정책 모기지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금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 지금 보도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그 기타 금융기관의 정책 금융기관에 그 그 대출액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4분기 중 가계 대출의 증가에 예금은행의 이제 개별 주담대에는 일반 은행이 직접 취급한 일반 개별 주담대와 그 일부 이제 아직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지 않은 그 정책 모기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8조 원이고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한 정책 모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정책금융공사의 고유 계정에서 이제 그 정책금융공사 채권 등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MBS를 발행 바로 합니다. 그래서 MBS 이제 발행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자산 유동화회사 여기 지금 중개회사로 저희
그 중개 전문 회사로 돼 있는데 이 중개 회사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숫자를 보면 지금 예금은행에서 정책 모기지를 주택금융공사로 지금 양도한 부분이 한 8.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4분기 중에. 그래서 지금 예금은행의 5.8조 원의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한 정책 모기지가 8.2조 원 정도 돼서 한 14조 원 정도 지금 실제 주담대는 예금에 취급된 주담대는 실제 1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일반 개별 주담대 저희 이제 속보 자료치로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가계대출 동향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같이 또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속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반 개별 주담대와 그 정책 모기지론이 공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두 부분이 같이 개별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타 대출 부분에서 증권사 신용공여 같은 경우는 증권 신용거래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로부터 그 신용을 받아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이 신용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신용거래가 1, 4분기에도 늘었고 2, 4분기에도 신용공여가 늘면서 지금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3분기 이후로 이제 향후 전망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가계 대출의 흐름에는 향후 주택 경기 회복 양상 그리고 금융 여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예단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정부 등 관계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독 당국이 이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기네코리아 조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7월 금통위 인사록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과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있는지 또 향후에도 이러한 목표치를 기점으로 정책을 수행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는 경제통계국으로서 이제 통계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이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 그리고 전망 목표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국에서 담당하는 금융안전국이나 이런 국에서 좀 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 기자님. 네, 중앙일보 요장인데요. 그 계절 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 증가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계절 요인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계절 요인에는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었고 그리고 예금은행 기타 대출 쪽에서 봤을 때도 좀 신용 대출 규모가 감소폭이 좀 이전 1, 4분기에 비해서 감소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계절적으로 2, 4분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